너무 잘 샀단 말이야. 아, 내 새끼. 내 새끼? 네가 무슨 유리컵 M이냐? 아유. 이거 세트에 10,000원이야. 배송비 포함해서 10,000원. 그래? 야, 싸긴 싸다. 어디, 엄마도 좀 보자. 에?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네? 아니, 여기 뭐 거뭇거뭇한 게 있잖아. 이게 뭐야? 에휴, 야, 물건 직접 보고 사야지. 인터넷 사니까 그런 거야. 아, 대박여행 특가사요? 네, 5일 전에 환불했는데요. 네? 취소 수수료 24만 원을 빼고 준다고요? 아니, 총 여행 경비가 80만 원인데 30%를 공제한 금액인 16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아, 저기요. 그게 말이 돼요?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쇼핑인데요. 온라인 구매는 편리하고 빠르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 사무실 운영하고 있으면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소비자법을 좀 말씀드려서 우리 소비자의 권리를 찾고 싶은 연추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온라인 쇼핑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찾기가 네네. 힘들 정도인데요. 네. 저도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을 굉장히 자주 하는데 특히 네. 밤 10시, 11시에도 식재료 주문해도 다음 날 새벽에 딱 와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떤 이유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우리 앵커님은 편리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밤에 주문을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나 예쁘게 문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편리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할 때 주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좀 검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어떤 걸 검색을 하느냐면 가격을 1차로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가격하고 비슷한 가성비. 를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품질이나 성능에 대한 구매 후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미리 경험한 동료 소비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료 소비자가 그 경험한 다음에 혹은 구매한 다음에 남긴 그런 후기를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렇게 구매 후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알바도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그 소비자가 믿지 못할 그런 구매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구매 후기를 돈 받고 하면 그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적발되면 이제 벌금 물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구매 후기라든가 이러한 시장 정보가 이 알바 후기 이러한 가짜 정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정부 부처에서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서 물건을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만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이나 피해 사례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작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기준으로 보면 작년 한 해 피해 상담 건만 6,500건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이만큼 될 때는 사실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상당권이 굉장하네요. 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가장 늘어나고 있는 피해 사례 중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피해 사례는 사기나 편취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가 가격을 주로 많이 비교를 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최저가인 것처럼 온라인 쇼핑몰에 등재를 해놓은 이후에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사실은 그 사이트에서 구매는 할 수 없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를 피해가도록 하거나 아니면 결국 물건을 못 받게 되거나 다른 물건을 구매하시게 되는 사례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되는 물품들이 주로 일상용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류나 뭐 신발 이런 경우인 경우에 액수가 좀 작고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노력을 들이기에는 조금 힘드셔서 오히려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맞아요. 늘고 그 있어서 과정이 더 스트레스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실 때 가격 이외에도 쇼핑몰의 안전성 등 좀 주의하실 것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싸다고 무조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성이 보장이 됐는지를 필히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하나부터 열까지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어떤 걸 구매하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때만 해도 좋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아, 너무 잘 샀단 말이야. 아, 내 새끼. 내 새끼? 네가 무슨 유리컵 애미냐? 아유, 봐봐, 엄마. 영롱한 게 너무 이쁘지 않아? 아우 새 거니까 이쁜 거지. 아니야, 엄마. 이건 투명도부터가 다르잖아.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건 다 옛말이야. 요즘엔 싼 게 얼마나 이쁜데. 그래? 그럼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이거 세트에 10,000원이야. 배송비 포함해서 10,000원. 그래? 야 싸긴 싸다. 어디 엄마도 좀 보자. 아유 야 자세히 보니까 이쁘긴 이쁘다. 응?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네? 아니 여기 뭐 꺼먹꺼먹한 게 있잖아. 이게 뭐야? 아유 야 깨지진 않았는데 만들 때 뭐가 들어갔나 봐. 그러네? 그러니까 물건 직접 보고 사야지 인터넷 사니까 그런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에이, 어떡하긴. 말해서 돈 돌려받아야지. 응 얼른 반품해. 단돈 1,000원짜리라도 불량품이 오면 당연히 기분 나쁘죠. 1대1 문의해야겠다. 유리컵에 거뭇거뭇한 점들이 보여요. 불량품인 것 같은데 환불해 주세요. 일단 판매자에게 환불 문의 완료. 다음 날 엄마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엄마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영 불편해 보이네요. 엄마 그 유리컵 있잖아. 응. 답변 왔다. 그래. 가만 있어봐. 어? 이벤트 상품이라 반품 환불 절대 불가라고 사전에 고지해놨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반품 환불 불가라고 써놨다면서 안 된대. 그럼 어떻게 이거? 아 진짜 뭐야. 환불도 안 된다 그러고. 어떡하냐? 얘 천천히 가. 같이 가. 왜 엄마? 아우 천천히 가. 엄마 발 아파서 못 가겠어. 왜 엄마? 말이야. 아니 여기 발 뒤꿈치랑. 어디가 아픈데? 아니 발 뒤꿈치랑. 너무 아파. 엄마 못 가겠다 얘. 뭐야? 엄마가 신발 몇 신지? 235. 235? 근데 이건 240인데? 아 맞아. 그때 이거 신발 작다고 해서 한 치수 크게 사라고 해가지고 이거 240 산 거야. 아이 큰 거 샀는데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이거는. 아 일단 엄마 집에 가자.
한 치수 크게 사야 된다고 써 있어서 크게 샀는데도 신발이 너무 작게 나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심. 조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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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아우, 봐라. 엄마 많이 아파? 야야, 나 이 신발 못 신겠다 이거. 아우, 야야, 뒤꿈치가 다 까졌네? 야,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이거 해외 직구잖아. 그럼 이거 외국에서 샀으면 반품도 안 되는 거야? 에이, 설마. 이렇게 걷기만 해도 발이 터질 정도로 아픈데 에이, 함부로 안 되려고? 그건 쇼핑몰 측에서 잘못된 정보 준 거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그치? 그치? 반품권으로 연락해봐. 응, 알겠어. 신발이 넘넘넘 작게 나와서 도저히 신을 수가 없어요. 이건 무슨 인형 신발 수준이네요. 반품해 주세요. 엄마. 판매자한테 답장 왔는데. 오, 그래? 뭐 반품해준대? 반품해준대. 아, 그래? 야, 그래도 여긴 좀 양심적이네. 응? 근데 엄마, 응. 해외 배송이라서 왕복 배송료에 부가세까지 해서 68,000원 내라는데? 야, 그때 이거 얼마 주고 샀지? 4만 원. 으이구, 기집애야. 그 돈이면 그냥 한국에서 좋은 물건 샀으지. 아유, 진짜.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니까 물건 진짜 먹고 사야지. 이거 어떡할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나. 진짜 짜증나 죽겠네. 공짜로 줘도 못 신는 판에 스트레스 비용까지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왕복 배송비에 부가세까지 내래. 진짜 속상해 죽겠어. 그것도 알아보면 다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야겠다. 며칠 뒤에 태국 가서 마음 마사지나 좀 받아야겠다. 아니 근데 우리 4박 6일권으로 태국 여행 상품 끄는 거 있잖아. 그거 미뤄야 될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미안해. 그럼 어떡해? 그거 온라인 특가 상품으로 막 손가락에 피나도록 누르면서 티켓 끄는 건데. 그러니까 미안해. 이제 우리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그 총 80만 원 중에 여행 경비 40만 원은 먼저 지불했잖아. 나도 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미치겠다.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온라인 상담원한테 연락해서 환불해달라고 미리 얘기해볼게. 그래. 그럼 우리 다음 여행 때 보름 동안 여행 가자. 알았어. 꽃 같은 청춘을 매일매일 반품하는 일에 쓰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과연 여행 계약금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대박 여행 특가사요? 네, 5일 전에 환불했는데요. 네? 취소 수수료 24만 원을 빼고 준다고요? 아니, 총 여행 경비가 80만 원인데 30%를 공제한 금액인 16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요? 저기요. 그게 말이 돼요? 온라인 구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네, 온라인 쇼핑으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영상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 피해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보다 보면서 이런 경우 빨리 달려가서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정확히 캐치 못한 증거가 있는지, 지금은 어떻게 광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싶다.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반품과 환불 전에 이렇게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공지된 내용을 모르고 구매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는 거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나중에 그 게시글을 수정하거나 공지를 다시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었던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지금 현재 상황과 내가 알았던 상황에 대한 증거 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하죠. 영상에서 보니까 이 취소 수수료, 특히 여행 상품에 대한 취소 수수료가 정말 상당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요, 초저가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아예 환불 불가라고 나온 그런 곳들도 있던데 어떤가요? 구체적인 사례로 좀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공정위에서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던 항공권 구매와 관련한 조치 이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해외 항공권 구매하시는 경우에 당일 취소인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특히 여행사를 통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다행히 이제 대형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당일이나 24시간 이내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공권 수수료와 여행 수수료가 다르다는 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행 상품 자체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불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조금 더 소비자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그리고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에서 너무너무 예쁜 구두가 있길래 구매를 했는데 직접 신어보고 구매를 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작아서 신지 못해서 또 교환을 하고 이제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네. 온라인 쇼핑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네, 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전화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화가 있는데요. 네. 통합 소비자 상담 센터입니다. 네. 번호는 1372를 누르시면 연결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1372를 눌러서 일단 접수시키면 되고요. 그거와 함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할 때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쇼핑몰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자가 믿을 만한 사업자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하게 돼요? 일단은 그 판매몰이라든가 홈페이지에 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브랜드 사업자의 이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소라든가 그다음에 연락처라든가 또 그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세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가급적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라.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구매 안전 서비스를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신용카드로 구매를 할 경우에 일단은 2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를 하면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변권 행사는 결제 액수가 20만 원을 넘거나 2달 이상에 걸쳐서 결제할 때 가능한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는 뭐냐면 에스크로 사업자한테 소비자가 먼저 결제를 해서 그쪽으로 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크로 제도를 운영하는 쇼핑몰이 있고 또 운영하지 않는 쇼핑몰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에스크로 제도를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또 어떤 쇼핑몰은 우리 쇼핑몰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이렇게 쓴 몰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래가 담보될 수 있는 그러한 표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청약에 대한 철회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반품하고 환급을 원하거나 교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17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7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는 건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으면 반품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안정성을 좀 확인을 해보고 주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1372 전화 드리는 것 이외에 사실 온라인 피해 365 신고센터라는 신고센터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포털 사이트에 온라인 피해 365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쪽으로 상담을 신청하시고 내 피해가 실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셔서 구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덧붙여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하실 때요. 어떤 부분을 활용 동의하시는지 꼭 확인하시고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아셔서 선택 정보에 대해서는 뭐 동의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뭔지 모르고 다 동의하셨다가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이런 피해 당하실 수 있는 점도 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태에 있으실 때 좀 조기에 상담도 받으시고 이런 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빨리 혹시라도 내가 구제받아야 할 상황은 아닌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어디에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쇼핑 상담 신고센터 현장을 KTV 생활앤정책 정들래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KTV 생활앤정책의 리포터 정들래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건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매하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세요? 아니면 열심히 발품 팔아서 구매하세요? 한 통계에 의하면 20대는 편안해서, 30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그리고 40, 50대는 저렴해서 이렇게 온라인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구매자가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구매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로 피해보신 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의 꿀팁 요정, 꿀팁 공개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2000년 초에 시작된 온라인 거래는 현재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해외 구매 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저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 거래에 특화된 소비자 상담기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희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예방법 및 대처법 첫 번째는요. 요즘 웬만한 물건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구매하잖아요.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살 생각이 별로 없다가도 갑자기 구매 욕구가 확 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예쁘고, 내가 이쁘면 완전 이쁘겠다. S라인 요거. 어머, 뭐야? 현금 결제하면 20% 할인? 그렇다면 무조건 현금 결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는 현금 결제가 아닌 카드 결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현금 결제는 환불받기 어렵지만 카드 결제는 카드사를 통해 이의제기를 통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두세요. 결제는 꼭 카드로 하세요. 전자상거래 예방법 및 대처법 두 번째는요. 어머, 뭐야? 아니 이거 내가 옛날부터 사고 싶었던 이거 영양제 아니야? 아니 이거 별스타로 사면은 이거 구매할 수 있다고? 오케이, DM. 안녕하세요 판매자님, 이거 구매할 수 있을까요? SNS에서 DM이나 비밀 댓글로 상품을 파는 판매자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자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잠적을 하게 되면 신원 파악이 어렵습니다. SNS를 통한 거래는 가급적 금지. 전자상거래 예방법 및 대처법 세 번째는요. 요즘 특히 많이 이용하는 채소마켓을 통한 거래인데요. 짠! 채소마켓에서 완전 득템한 거.
사진이랑 뭐가 다른데? 뭐야? 아, 이거 상표도 다른 거. 아, 나 또 사기당했어. 개인 간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상품을 확인한 후에 상대방에게 입금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밤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상품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과장 광고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간 거래 시에는 상품을 확인한 뒤 입금하시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수칙을 다 지켰는데도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에 저희 센터에 상담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일 24시간 상담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 홈페이지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꿀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용하신 해당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를 캡처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품 페이지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전자상 거래센터가 온라인에 특화돼 있다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피해 입은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연맹과 같은 소비자 단체를 찾으시면 됩니다. 피해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죠? 소비자 단체는 이제 중재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로부터 불만이 접수가 되면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불만 내용을 전달하고 청약 철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고 그 제품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소비자들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서 그 교환이나 반품을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피해나 분쟁 사례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전자상 거래 피해. 모든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세요. 최근에는 국내 소비자가 외국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그러한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네. 그 해외 사이트 중에 이제 중국 사이트죠. 알리나 테무가 워낙 초저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구매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어린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 어린이 소비자나 노인 소비자를 우리가 취약 소비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대상 상품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KC 마크를 다뤄야만 시중에서 판매, 유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직구해 오는 상품은 일정액보다 액수가 작으면 그런 안전성 검사를 면제해 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용품으로 해외 직구하는 상품들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4월에 검사를 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 22개를 검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의 반, 22개 상품 중에 11개 제품에서 유해 발암 물질이 기준치의 348배, 최고 348배가 네.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저렴하니까 이 알리나 테무 등의 해외 직구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제 좀 주의해서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라인 전화가 있다고 그래요. 네. 전화번호가 2133-4896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화도 편리하지만 또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올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냥 직접 뛰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청 서서문 제1청사 14층으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약관상 보호를 받으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데요. 이제 그렇게 어려우신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경우에 좀 이용하시기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차지백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개별 가맹점과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서 차지백 서비스를 이제 서로 간에 체결해 놓은 상태라면 신용카드 회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국제 거래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이 피해가 발생하신 경우에 해당 사이트에 물론 첫 번째 문의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겠지만 원활하지 않으신 경우에 이런 절차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밖에 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비교 사이트가 판매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소비자가 알으셔야 될 게 뭐가 있냐. 통신 판매업자라는 단어가 있고요. 통신 판매 중개업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자는 플랫폼 사업자를 중개업자라고 하고요. 오픈 마켓 같은 경우에 그 플랫폼 위에 수많은 판매업자가 들어와서 소비자하고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상해야 될 책임은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나치게 싸거나 또 하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싸다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미끼를 덥석 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반품 받으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법적으로는 청약 철회라고 하는데요. 물건 보내고 나면 사업자는 사실 3일 이내에 돈을 바로 환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내지 않은 경우에 사실 소비자는 연 24%의 높은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보내시고 발 동동 구르시지 마시고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좀 찾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광고 기록이나 표시 기록의 경우나 또는 내 구매 기록에 대해서 판매업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광고 기록과 다르거나 또 혹은 내가 예전에 구매한 기억이 나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는 지금 찾을 수 없다고 하시면은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시면은 법적으로 뭐 광고 기록은 6개월, 판매 기록의 경우에는 5년까지 정보를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할 수 있으니까 소비자께 유리한 상황을 만드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방 정리 함께 보시죠.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온라인 쇼핑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SNS를 통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바지를 28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후 과소비를 했나 싶어서 약 40분쯤 지나서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해외 배송비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제가 단순 변심을 한 것이긴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난 것도 아니고 40분이 지나서 취소를 했는데 해외 배송비를 차감한다는 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구매 대행의 경우에 사실 우리가 온라인 쇼핑하시면 반품이나 환불 요청하시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40분 이내라면 당연히 반품 환불이 무료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 표준 약관을 보더라도 구매 대행 사업자가 이미 그 해외 사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환불,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없이 실제 어떤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환불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구매 계약에 있어서 유의하실 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일괄적으로 위약금으로 배송비를 다 물어라 하는 것은 약간 부당한 위약금 규정이나 부당한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실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영수증을 요청한다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고 구매를 취소하는 방법이 소비자분들께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사업자분들께서는 구매 대행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두셔야 된다는 점도 또 소비자분들께 안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파는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사고 비용은 무통장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판매자가 옷을 취소 처리하더니 전화도 문자도 게시판 문의글도 보지 않습니다. 일주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법적으로는 청약 철회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방해 행위가 의심되거나 혹은 청약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사실 공정위에 신고하시거나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하셔가지고 대금을 환급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시지만 뭐 민사소송까지 하시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경우에 사실은 시군구에 신고해 보시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청약 확인을 늦게 하거나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는 시군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셔서 그 신고에 따른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빨리 이 부분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내용을 몰랐던 판매업자에 대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몇 번 사기를 당했는데요. 해외 직구를 하기 전에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해외 직구를 최근에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네. 앞으로 증가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도 덩달아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셨을 때는 그 포탈로 들어가셔가지고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해외 직구할 때 주의할 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해외 직구 피해 사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관 정보라든가 환율 정보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미리 구매하시기 전에 좀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빠르게 배송해주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해도 개별 판매자의 신뢰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매자 이력이나 고객 평가 등을 꼭 확인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앤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쇼핑이 편리하기도 하고 가격 면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용이 점점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범위도 국내 사이트를 넘어서서 해외 직구도 더욱더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쫓아가면 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점이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성 을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조금 더 안전한 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와 거래를 하실 때에는 국내 소비자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또 아예 관할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을 때 사건화할 수 있는 법원의 기준이 해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 삼기 어려우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관 사전 확인 꼭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소비자께서 이익을 얻으시고 또 이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비용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철회권의 부당한 남용은 소비자분들께도 오히려 비용 청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셔서 청약 철회를 현명하게 이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앤 정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